우리는 살면서 늘 마음속으로 싸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논쟁합니다. 나 자신과의 이 싸움은 때로는 외부의 갈등보다 훨씬 치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누고 수백 번의 논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쉬지 않고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싸움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 마음의 감옥에서 끝없이 투쟁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쉬어야 할 때조차 스스로를 닥달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다며 논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내 마음속의 비판자는 왜 이렇게 논리적이고 끈질길까? 나 자신인데도 꼼짝없이 당하는 기분이야. 왜 인간은 늘 마음속으로 싸우는 이 실존적 투쟁에 갇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순수한 정신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습득한 언어의 규칙에 의해 구조화된 사유의 문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이 문법이 현실을 왜곡하는 자동적 사고 및 인지 왜곡이라는 심리적 오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이라는 인지행동이론의 가르침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에게 사유는 언어의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순수한 내면의 느낌이 아니라 나, 실패, 할 것이다와 같은 단어들이 결합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진술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우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사유의 문법이 외부 세계의 강제적인 언어 게임의 규칙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지행동이론은 이 사유의 문법이 어떻게 실제적인 고통을 야기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면화한 사유의 문법은 종종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자동적 사고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라는 단어의 문법적 정의를 모든 것을 망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흑백 논리와 같은 인지 왜곡이 이 내적 싸움을 영속화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싸우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사유의 문법이라는 언어적 틀이 논리적 오류를 내포한 자동적 사고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 왜곡된 사고가 내적 논쟁의 재료가 되어 끝없는 자기 비판과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유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의 문법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의 생각이 언어적 규칙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구속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지행동이론의 자동적 사고 및 인지 왜곡 개념을 결합하여 이 문법적 구속이 어떻게 실제적인 심리적 고통으로 전환되는지 그 역동을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생각의 문법을 해체하고 내적 논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우리가 순수한 내면의 영역이라고 믿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음을 통찰합니다. 이 문법은 단지 단어를 배열하는 규칙을 넘어 그 단어가 어떤 게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의하는 사용 규칙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순수한 내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나라는 주어, 무능하다는 형용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언어 게임의 문법적 구조를 따르는 진술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우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사유가 언어의 문법이라는 외적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싸움은 문법적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언어 게임의 강제적 문법과 나는 지금 쉬어야 한다는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 게임의 문법이 충돌할 때 내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은 순수한 정신의 투쟁이 아니라 내면화된 두 개의 언어 게임 간의 충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 게임의 규칙은 공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우는 것은
이 외부의 강제적인 규칙을 나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스스로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완벽주의의 언어 게임의 문법적 규칙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모든 상황에 대해 내면의 비판자는 이 사유의 문법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이 비판자는 나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내면에 이식된 사회적 언어 게임의 강제적인 심판자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단정적인 생각은 실패라는 단어의 문법적 사용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결론입니다. 이 단어의 문법이 나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 절망하게 됩니다. 사유의 문법은 우리에게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강요하며 이 결론이 내적 싸움의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우리가 마음속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생각이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문법적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생각은 단지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언어적 행위일 뿐입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은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이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능하다라는 언어 게임의 문법을 따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진술일 뿐입니다. 이 문법적 착각에서 벗어날 때 내적 싸움은 해체될 수 있습니다. 나의 비판적인 생각은 내가 곧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내면화한 언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낸 문장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문장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고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이론은 우리의 정서적 고통이 주로 자동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의 문법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나는 이 일을 망칠 것이다 라는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는 것은 실패라는 단어와 나라는 주어를 연결하는 부정적인 사유의 문법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우는 것은 이 자동적 사고가 제시하는 왜곡된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자체가 왜곡된 사유의 문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규칙으로 싸우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CBT는 자동적 사고가 범하기 쉬운 몇 가지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즉 인지 왜곡을 정의합니다. 이 인지 왜곡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의 문법이 어떻게 부정적인 논쟁을 영속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극백 논리는 나는 조금만 실수해도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다. 이는 성공, 실패라는 이분법적 단어의 문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문법은 내면의 끝없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논쟁을 일으킵니다. 과잉 일반화는 한 번 거절당했으니 나는 영원히 거절당할 것이다. 이는 한 번이라는 단어의 문법적 범위를 영원히로 부적절하게 확대한 사유의 문법적 오류입니다. 당위 진술은 나는 무조건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는 의무나 강제를 뜻하는 언어 게임의 문법을 내면에 강요하여 스스로를 비판하는 논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우는 것은 이러한 문법적 오류가 내포된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나의 이성적 반응 사이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근원은 나의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생각의 언어에 내재된 비논리성에 있습니다. CBT의 핵심은 이 자동적 사고와 인지 왜곡을 객관화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유의 문법을 자각하고 그 문법적 오류를 논리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에 갇히는 대신 지금 나는 흑백 논리라는 인지 왜곡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 자체를 재명명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나를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문법을 분석하는 관찰자로 전환시키며 내적 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서 인지 왜곡을 논리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이 정말 완벽한 실패를 문법적으로 의미하는가? 아니다. 완벽한 실패는 단어의 문법이 허용하는 극단적인 사용일 뿐 현실의 복잡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해체를 통해
내적 논쟁의 힘은 사라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의 문법과 인지행동이론은 인간이 늘 마음속으로 싸우는 이유가 사유가 언어적 규칙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는 철학적 구속과 이 문법이 현실을 왜곡하는 심리적 오류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이중의 딜레마 때문임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적 사회적 언어 게임의 강제적 문법에 의해 비판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인지행동이론적 인지 왜곡이라는 문법적 오류를 통해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강화하여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생각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철학적 자각을 토대로 왜곡된 사유의 문법을 인지적으로 해체하고 유연한 언어 게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문법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 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에 따라 나의 생각의 문법을 분석하고 인지행동이론의 가르침에 따라 그 문법을 대체할 유연한 언어 게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어떤 문법적 오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과잉 일반화의 문법을 쓰고 있군. 이 행위는 생각을 객관화하고 그 문법적 강제성을 약화시킵니다. 자기 자비와 현실 인정의 언어 게임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문법 대신 나는 불완전하지만 괜찮다는 새로운 문법을 가진 언어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어 게임은 내면의 논쟁을 멈추게 하고 현실의 복잡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유의 문법의 덫을 자각하고 새로운 언어 게임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내적 논쟁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강제적인 규칙에 의해 구조화된 싸움터가 아니라 유연하고 다양한 언어 게임이 공존하는 자유로운 영역이 됩니다. 당신이 늘 마음속으로 싸웠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당신의 생각이 강제적인 언어의 문법에 의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인지행동이론의 통찰처럼 그 문법이 논리적 오류를 끊임없이 생성하여 스스로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적 고통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사유의 문법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문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의 마음속 싸움을 멈추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당신의 생각을 언어적 진술로 객관화하고 인지행동이론의 가르침처럼 인지 왜곡이라는 문법적 오류를 논리적으로 해체하며 유연성과 자기 자비의 새로운 언어 게임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내적 논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